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윤일병 사망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은 공익제보로 세상에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 학교의 부정부패를 알린 공익제보자들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참여연대는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나 전화 서울 723-5302, 723-5302로 연락 주십시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온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6살, 1살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참여연대 후원한 지는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총회 때 처음 참석했고, 오늘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참석입니다. 크게 그동안 이렇게 관심을 못 보였는데,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분개를 했고요.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저희 애가 만약에 저 상황에서 저한테 아빠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선생님이나 거기 승무원들의 행동을 따라서 하라고, 절대 혼자서 행동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와서 애들이 저한테 도움을 구할 때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답을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떻게 촛불이라도 한 개 더 켜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 제 마음을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답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곳으로 돌아가서라도 이런 시민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주위에 생소한 친구들이 많은데 보이지 않겠지만 주위에 이런 참여를 독려를 계속해서 점점점 시민의 힘을 키워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은평구에서 온 이철규라고 합니다. 네, 참여연대 가입한 지 18해가 됐네요.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요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 하죠.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근데 옛날부터 어지러운 나라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지도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는데 작은 힘이 될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에서 온 홍천희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쭉 이제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의 최순실건뿐이 아니고 세월호 문제라든지 백남기 농민 아직 처리 안 된 문제, 그동안의 국정교과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이게 최순실 문제하고 결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운동 진흥에서는. 근데 요새 거론되는 거 보면 전부 최순실 여기 이제 집중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좀 다 엮어가지고서 이거 모든 게 바로 좀 처리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고, 또 제 나름대로 힘이 닿는 데까지 한 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원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인가요? 국회에서 대통령이 87년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다 이랬습니다. 본인이 87년에 맞지 않는 몸과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2000년 이후를 살고 있는데 자신은 70년대, 60년대의 몸과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내란 외환의 제1의 경우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소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데 맞습니다. 수사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 내란 상태가 있는 것이어서 하여튼 수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최순실 각종 비서들의 죄를 따져볼 때는 반드시 박근혜가 등장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공범 관계였는지 아니면 방조범이었는지 그래서 그 연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제가 경향신문 칼럼을 썼는데 강남으로 이전한 비서실과 문희만 대통령 이렇게 제목을 썼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썼냐면 먹고 살기 바쁜 시민들 그리고 살인적 물대포가 두려운 시민들을 더 이상 아스팔트와 광장으로 내몰지 말라. 빨리 결단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썼는데요. 물론 하루 시한을 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벌써 이렇게 추운 바닥에 앉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빨리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 저희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여기 참여연대 집회에 참가했는데 저는 양평에서 왔고요. 송매호라고 합니다. 저는 재즈 뮤지션입니다. 요즘에 저는 보통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사람은 한 번 사는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주의인데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하고 무대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데 무대에서 내려와서 현실을 둘러보면 점점 더 이렇게 그 감정들이 참담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 간격을 무대 위의 행복함과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현실을 바라봤을 때 그 괴로움의 간격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고 머리가 복잡했었고 그런데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구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산에서 온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또 많은 시민들이 정부의 퇴진과 또 교체를 원할 건데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 사회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바뀌어도 한 사람한테 권력이 모두 몰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어차피 문제는 계속 재발할 뿐이고 이번 기회에 강력한 어젠다 하나를 정해서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허상이란 게 이번 사건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중 하나가 검찰총장하고 경찰총장, 그다음 국회의장을 국민투표로 인해서 선출해야 되는 방식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응암동우선 김병환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죽어왔으면서 민주주의를 피를 흘리면서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분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기를 바라기보다는 그분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와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그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너무나 참담해서 말하기가 힘듭니다. 역사적 의미에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담에서 온 김병모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인터넷 신문 모바일 그거 보는데 정치면은 이렇게 보면 한 5페이지가 있는데 꽉 온통 최순실 그거로 다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저께인가 그거 하나만큼은 제발 아니었으면 사실이 아니었으면 믿기지 않은 그걸 간절하게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하고 최순실하고 박근혜하고 그런 게 제발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으로 아주 불안하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준비가 안 돼갖고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는 이송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간사들이야 저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참여연대가 올해로 이제 22년째인데, 정말 22년 동안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라는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나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라는 온갖 물음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 만들어갈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체화시켜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운 날씨에 많이 이렇게 계속 와주시니까 왠지 제가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희채 근영합니다. 아까 오후 3시쯤에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청바지 입고 나올지, 기본바지 입고 나올지 고민을 한참 했는데, 청바지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벌써 후회가 되네요. 예, 올 겨울,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거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였지만은 그들이 쉽게 물러나거나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힘을 모으고 더욱 더 끈질기게 요구해야지 우리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송은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회원님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마음 상태를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니까 거의 통치 기간 내내 이 국가의 원수라고 할 수 없는, 국가의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영위해왔던 사람의 통치를 이제 조만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좋기도 하다가도, 그런데 지금 어떤 우리가 세워놓았다고 생각한 시스템이 다 무너진 상황을 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른 국민들도 과연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직무 정지하고 하야하고 이런 이후에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조금씩 해 나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 의견도 더 많이 듣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더 많이 듣는 참여연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정부 근처에 살고 있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랑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으로 갈 것도 없이 최근에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가 이렇게 무력했나, 그래도 번듯한 나라에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외신에서 봤다면 못 믿었을 것 같은 일들이 자꾸 이제 벌어지니까, 이거는
성향이든 뭐 지향이든 지지를 했든 안 했든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뭔가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가능을 할지, 이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신뢰라는 가치를 어떻게 복원을 할 수 있을지 좀 우려스럽고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힘을 모으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모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희 간사라고 하고요. 진짜 세월호 참사 처음에 났을 때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해라고 하면 웃기지만 이해가 가는 것도 같아요.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돼 있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세월호 참사 이후로 다들 우리나라가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얼마나 진짜 무력한 상태인지 정말 바닥을 좀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해야지 앞으로 더 나은 시스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당장 탄핵이나 하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나라의 상태를 정말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보고 같이 확인하고 새로운 비전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도 앞으로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참여연대 가족분들이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서로의 생각도 말하면서 경청해보기 위해서 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말씀하실 분들의 말씀을 서로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곧 이어가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약속드렸던 규칙은 저희가 5시 50분까지는 마쳐야 되고, 잘났건 못났건 나이가 많건 적건 무슨 일을 하시건 모든 분들이 다 골고루 다 말씀하고 자리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딱 2분만 시간을 드린다는 점 약속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경험하시면서 드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해결했으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걸쳐서 죄송하지만 2분씩 규칙을 지켜서 말씀을 해주십사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온 주부고요. 참여연대 회원한 지는 한 몇 년 됐거든요. 세월호 이후 첫 번째,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일단은 좀 와서 이제 한 사람의 힘이 될까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원래 조카하고 같이 이렇게 서점에서 책을 사주고 뭐 이러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훨씬 이전부터 그런 날이었는데 이 문자를 받고, 그리고 요즘
이 게이트를 보고 여기를 조카하고 같이 손잡고 왔습니다. 오면서 조카에게 물어봤어요. 3학년인데요. 너는 지금 대통령이 누군지 아니? 근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3학년 때는 아마 박정희가 대통령이라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다만 이 조카가 살아갈 세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게 제일 간절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 76세입니다. 근데 제가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설 때 맨 처음에 반대했어요. 박근혜가 너무 자기 아버지 그늘 안에서만 자랐고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반대를 했었는데 오늘날에 딱 보니까 지금 그때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이제 전두환 정권 들어섰는데 그때 이제부터 최순실이는 내가 봤을 때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에 휘둘리는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거는 절대 우리 국민으로서 용납 못하고 하야해야 됩니다. 하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너무 들고 일어나면은 혹시 군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야당에서도 지금 크게 못 떠드는 이유가 군부가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중요시한 것 같으니까 우리 이 단체에서도요 그런 걸 잘 보고 군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경시해야 됩니다. 이걸 제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강북구에서 온 저도 가정주부인데요. 저는 이제 천안함 이후에 참여연대에서 하시는 활동이나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그 노력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가입을 했고요. 이제 꾸준히 이제 연락이나 이런 건 오는데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이렇게 활동적이신 분들이 뭐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아예 저는 저 하나쯤 그냥 안 해도 잘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집에서 저는 그냥 주로 인터넷 뉴스 접하고 망치 부인이라든가 팟캐스트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정리를 한 거죠.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원래 뭐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인터넷상에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는 게 아니구나. 역시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가 그런 소스를 다 이렇게 뿌려놓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이제 퍼즐을 못 맞췄던 거였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이번에 한 거예요.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화도 나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가족 모임이 있어서 가족 모임을 하는데 이제 제가 원래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는 가족들이 아세요. 제가 이제 제일 막내 며느리예요. 근데 이제 큰형님이 70이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이 대구 분이신데 그 학생 시절에 대구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 씨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따라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대통령 하야시키러 난 내일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우리 형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데모를 하고 다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그러면서 다들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님 그런 분이 절대 아니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변하셨지? 이거 종편 보시고 동아일보 보시더니 저렇게 되셨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새 제가 한숨을 못 잤어요. 너무 저보고도 북한 가라는 얘기. 그럼 내가 빨갱이란 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어제 원래 좀 심장도 안 좋은데 어제 막 약 먹고 막 아이가 주물러주고 애 아빠가 주물러주고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날씨도 춥고 나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아니다.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머릿수라도 가서 채워주고 오자.
그런 마음에 너무 가뜩한 가슴을 안고 지금 왔거든요. 저도 앞으로 조금 이제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데 힘을 보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여기는 처음 왔고요. 가입한 조금 됐는데 다른 단체 좀 하다가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오게 됐는데 학교에서 있는데요. 애들 보기 민망해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했다가 오래간만에 이게 문자가 와서 왔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와 상식으로 따져볼 때 도저히 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숫자니까 가서 어쩔 수 없는데 까고 까면 깔수록 제일 큰 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월호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국가의 어떤 국민들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경우와 상식으로 따져서 굉장히 이게 옳다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일개 자유인 그러니까 그냥 애들 호스트 박아서 야 너 괜찮네 너 나 니트 쓰라 너 뭐 해줄까 돈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일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갔다는 그런 의심이 났다는 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도 수치이고 나라 자체가 장애가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이건 하야나 이런 것보다도 옛날에 같으면 반정이 일어나서 목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국민들이 너무 착한 거죠. 외국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온순한 끼가 많다고. 뭔가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고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 서로 힘을 합쳐서 진짜 하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썩은 것들을 다 도려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부터 도려내야 됩니다. 그런 아픔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악구에서 온 김인숙입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후에 놀라서 그 시청 앞 광장에 처음으로 그때 집회에 참여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참여연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사실은 참여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참여를 못했는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 그런 사건들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해명이 안 되면서 계속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최순실 이런 것들이 뉴스에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밝혀지는 것들 보면서 너무 또 놀랍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왜냐면 그게 숨겨지지 않고 드러날 수 있다는 거, 뭔가 변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놀라웠어요. 사실 토요일이 저한테는 유일한 휴일인데 이 거리로 이렇게 막 못 오면 미안하고 마음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냥 정말 나라를 믿고 정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한테 좀 편안한 휴일을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간절하고 최순실, 박근혜 이런 사건들이 정말 제대로 잘 밝혀져서 빨리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회원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여기 현장에 온 것도 처음이고 이 나라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여기 이 나라에서 직장하는 직장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 일단 한 바퀴는 저희가 다 돈 것 같아요. 또 돌면서 각자의 생각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저희도 오늘 이거 갑자기 어제 이제 이 자리를 마련하자고 하면서 잘 될까 추워서 또 못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하면서 했는데 조금 그래도 불편한 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들 경청도 해주시고 또 시간도 참 규칙을 마음속에 스톱워치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거의 한 2분 정도 다 시간을 다 지켜주시니까 전부 다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변에 저희 회원은 아니지만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서서 같이 경청해준 우리 시민들도 계셔가지고 저희 오늘 참여연대 회원 의견 나눔 자리가 그래도 아주 대규모 행사는 아니었지만 더 알찼던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은 또 본행사, 정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뜻을 나누는 자리, 저걸로 한번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하면 삼진 아웃을 생각하셔서 3번 아웃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네,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 박근혜! 아웃!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